자, 페이지 128페이지고요. 자, 이제 물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운동과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여기 파트는요. 고1 과정뿐만 아니라 고2 과정도 알려줄 거야. 왜냐? 고2 과정을 문제를 풀면 겁나 쉬워. 알겠니? 그래서 일부러 고2 과정도 살짝 알려줄 거야. 그럼 고2 과정으로 문제를 풀면 암산도 돼요. 오케이? 자, 그 방법까지 싹 다 알려줄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알아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라는 거 간략하게만 먼저 얘기하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전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한 물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요 운동하는 물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두 개 이상이에요. 알겠니? 근데 너희들 과정에서 오늘 배울 거는요 3개, 4개 이런 거 안 배워요. 딱 2개만 배웁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가 있었어. 2개의 물체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운동했는데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 그러면 요 뒤에 빠른 녀석이 느린 녀석 쫓아가겠지.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꽝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죠. 이건 당연히 부딪히는 거고, 이건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이건 안 부딪혀. 이런 거 관심 없어. 이런 거 관심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부딪히게 됐을 때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것이냐, 오늘부터 배울 게 이 얘기야. 그래서 물체가 운동을 하다 보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때 충돌 전과 후에 바뀌는 건 무엇이고 안 바뀌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운동과 충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배울 거고, 요때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용어가 2가지가 있는데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요 2가지 있다가 칠판 요거 빔 끄고 아까 나눠준 종이에다가 필기할 거야. 알겠니? 자, 그다음 요 운동과 충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일상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할 거야. 알겠니? 이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니들 평상시 많이 타고 다니는 게 뭐니? 자동차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니죠? 그치?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너도 나도 모두, 우리 모두가 교통신호를 너무 잘 지켜가지고 사고가 하나도 안 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럴 일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재수 없거나 아니면 그냥 신이 날 버렸어. 그러면 분명히 교통사고 나야 안 나요? 나죠. 근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어떨 경우에는 사고가 크게 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쩡하고, 어떨 때는 사고가 조금밖에 안 났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다치는 경우 본 적 있죠? 그런 거 배울 거야. 알겠니? 그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이 운동과 충돌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관성부터 나옵니다. 자, 얘들아, 관성은요 이미 배웠습니다. 뉴턴의 운동체 1법칙이 무슨 법칙이었어? 관성의 법칙이었죠. 그때 말하는 저 관성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이 관성이 왜 나타나느냐?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관성이 무엇입니까? 익숙할 관자야. 우리가 평상시에는 관습할 때 쓰는 관자야. 성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익숙한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관성은 언제 적용되느냐? 이럴 때 적용됩니다. 잘 봐.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라고 돼 있어. 현재 물체가 정지해 있던지 현재 물체가 운동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니? 그렇지? 근데 내가 이 녀석을 안 건드린다면 분명히 이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되니? 그래서 정지한 녀석은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고 운동하는 녀석은 계속 운동하는 성질이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게 관성이야. 알겠니? 이때 이 관성을 나타내는 법칙이 관성 법칙이고요. 요거 별표하세요. 별표. 자, 뉴턴의 제1운동 1법칙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자, 조건이 있습니다. 밑줄 쳐. 알짜임이 0일 때 1번. 얘들아, 내가 얘기했죠? 힘을 2글자로 뭐라고 불러? 합력. 3글자로 뭐라고 해? 알짜힘. 잉글리시로 뭐라고 했어? F. 근데 F긴 F인데 어떤 F야? 시그마 F죠. 모든 힘들을 합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알짜임이 0이다. 다른 말로 시그마 F가 0이다. 그러면 니네들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건 안 써도 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니네 이런 거 배웠습니다. F 임마 기억나니? 질량을 가진 녀석이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한다. 기억나? 됐어? 자,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질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일반적으로. 그치? 그러면 요 M이 일정할 때 F하고 A는 무슨 관계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죠. 됐어? 그러면 얘가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일정하면 일정해. 그렇다면
얘가 0이면 얘도 0이죠. 됐니? 그럼 가수가 0이란 얘기야. 알짜임이 0이란 얘기는. 그럼 가수가 0이란 얘기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간당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계속 정지. 봐봐. 처음에도 0m/s, 나중에도 0m/s. 속도 변화 없죠? 그다음 처음에 예를 들어서 5m/s라고 하자. 그럼 눈 깜빡해도 나중에 얼마야? 5m/s.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처음에 0인 녀석이 나중에도 0이다? 이걸 계속 정지라고 하는 거고, 처음에 5m/s인 녀석이 나중에도 5m/s다.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해? 계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m/s로 속력,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 연두야? 늦게 온 기념으로 얘기해봐. 등속? 잘했어. 등속 직선. 맞아? 등속 직선. 니들 과정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등속 직선이라고 해서 등속, 속력이 일정, 직선, 방향도 일정.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바로 요 말이 나오죠. 이제 2번이야. 정지한 녀석은 계속 정지하거나,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오어가 들어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니들 흔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R자임이 0일 때, 시그마 F가 0일 때, 함량이 0일 때 정지하고 등속을 같이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이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겠지. 야, 정지와 등속 이게 어떻게 같이 일어나? 말이 안 되죠.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 하나 움직이는 거. 이건 중간에 반드시 오어가 들어가야 되지. and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등속 정지란 말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알겠니? 등속 정지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자, 그다음 2번 보시면 될 건데, 이 관성이 크기다라고 돼 있어.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관성 비례한다. 질량. 써놔. 관성은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뭐에만 비례해? 질량에만 비례해. 선생님이 보통 요 관성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관성이 일명 일종이 뭐하고 똑같냐면 니들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 니네 어렸을 때 괜한 고집을 막 부려. 집에 가자 하면 싫어, 다 넣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못 가게 막 손 잡고 아 저기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똥꼬집 부렸던 적 있어 없어? 있지? 용진 있지? 너 엄마 말 잘 들었다고? 말도 안 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이 관성 얘기할 때 똥꼬집 얘기해요. 괜한 고집이야.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여기 보면 머테마트 있지? 머테마트 2층에 이 동네 근방에서 가장 큰 장난감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나우 솔직히 나도 나이 먹었지만 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레고 이런 거 좋아해. 레고 좋아하고 건담 이런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무슨 뭐 콩콩이에 콩순이에 뭐 저기 부엌놀이, 주방놀이, 옷장 뭐 이런 것도 있지. 뭐 이제 신기한 거 공룡부터 시작해가지고 겁나 많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뭐 봐야 뭐 에이 이러자면 하지만 니들이 지금 니들 앞에 있는 나이 중에 아니다. 일자만 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자만 빼도 아니다. 한 5살, 4살, 6살 됐다고 쳐봐. 됐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그래 오늘 내가 여기 가서 장난감 사줄게 하면서 니들 데리고 간 거야. 맞아? 소연아 눈 안 돌아가겠니? 눈 돌아가지 콩순이 다 이러면서 맞지? 맞잖아. 그러면서 여기도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사고 싶을 거야. 그러면 보통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하나만 골라. 그치? 근데 하나만 고르니? 민채 하나만 골라? 아니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줄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래 엄마 기분이다 하면서 한 2개까지는 사주세요. 근데 이놈의 지집에 이놈의 새끼가 그치? 5개 6개를 잡고 죽어도 사야 된대. 그러면 보통 가격이 세요 약해요? 거기 겁나 세. 그것도 등치가 야 그거 알지? 레고 같은 건 조그마한 것도 비싸고요. 맞아? 그 다음에 뭐 콩순이 무슨 인형 무슨 집 인형의 집 하면 야 등치도 크면 가격도 몇십만 원이야. 그걸 다 사려고 하면 어느 그걸 다 사주냐? 그거 못 사줘요. 야 근데 여기 웃긴 건 뭐냐면 승이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도 안 사줘가지고 나는 어른이 돼서 그치? 아빠가 되면 나중에 다 사줄 거야 이랬거든. 못 사주겠더라. 왜 못 사주는지 알아? 사주면 뭐해? 그날 다 부셔버려. 그날 다 부셔버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주 진짜 왜 또 그래? 다 사줄 수가 없더라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몇 개 사주고 이제 그래 집에 가자라고 하면
서연이가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죠. 나 저거 살 거야. 콩순이 주방놀이 살 거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처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달래죠. 서연아 다음에 사줄 테니까 집에 가렴. 아니야 저거 사야 돼. 엄마 그냥 끌고 와. 사야 돼 이러고. 그럼 이제 엄마 또는 아빠 특히 엄마들이 조용히 해가지고 기회를 내죠. 너 이러면 혼나. 그치? 아니면 지그시 가면서 꼬집는 엄마들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오는 엄마도 있고요. 그치? 그러면 이제 니들 필살기 남아있잖아. 뭐가 남아있어? 바닥에 들어 눕는 거죠. 바닥에 들어 눕는 다음에 싫어 막 이러고 이랬잖아. 아닐 것 같아?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치? 크게 웃는 애들은 그런 경험이 있던 애들이야. 우리 큰애 지금 대학교 4학년 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기 롯데마트에서 앉아가지고 머리로 바닥을 찢더라. 빡빡 이러고 사달라고. 나 진짜 개 놀랬어 진짜. 안 사줄 수가 있어야지.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 사줬는데 또 사달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엄마 출동이죠. 엄마 출동해가지고 막 이제 가가지고 막 이놈의 씨발 너 집에 가서 봐 이러고 그냥 그치?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이제 혼나면 이제 어떻게 돼? 한번 울고 막 불고 하다가 이제 어르고 달르고 해가지고 집에 간단 말이야. 다음에 또 사줄게. 그 봐봐. 몸은 끌려가도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지. 만약 이게 바로 뭐야? 똥꼬지 관성이야. 알겠니? 근데 이런 관성이 이런 장난감이나 니들 좋아하는 게임 그런 데는 관성이 작용하는데 꼭 공부에는 관성이 작용하지 않지. 그치? 앉아가지고서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연아 그만 좀 공부하고 있는 집이야. 밥 좀 먹고 공부해. 엄마 안 돼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물리 문제 푸는 이 관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오늘까지 돌파할 거야. 이런 관성이 있어 없어? 절대 없죠. 절대 없습니다. 꼭 신기하게 그치? 부리지 말아야 될 똥꼬집은 이상한 거에만 부립니다. 자 이게 바로 관성인데 생각해봐. 어렸을 때는 이 관성이 쉽게 깨집니다. 왜? 엄마의 무서운 소리와 엄마의 무서운 등짝 한 대 빡! 엉덩이 빡! 그러면 금방 네 엄마 하고 넘어가잖아. 특히 알죠? 엄마들 제일 필살기 민채야! 그치? 그러면 네 엄마 이런 거잖아. 특히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남학생들 어렸을 때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엄마 핸드폰 빌려서 아빠 핸드폰 빌려서 게임하고 있다가 게임 1시간 만에 네! 막 신나게 하고 있다가 그치? 이제 10분 남아서 엄마 한 판만 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처먹어서 지금 생각 한번 해보자. 게임 그만하라겠지 용진아? 아니야? 내 말 틀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이 먹잖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어? 게임 그만하라니까? 라고 엄마 알아서 할게요. 그치? 지금 같은 경우 엄마하고 눈높이가 거의 맞을 거야. 우리 남학생들. 아니면 이제 지금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깔보죠.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이제 열이 뻗치면 우리 남학생들 같은 거 한 대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때려야 돼. 이렇게. 맞아? 근데 이렇게 때리려고 하더라도 니네가 딱 잡고 엄마 왜 그래? 이럴 수 있는 나이가 된단 말이야. 맞아? 이게 뭔 얘기야? 니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등치가 커져. 등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질량이 커져. 질량이 커지면 똥꼬집도 커져. 알겠어? 엄마 말 그렇게 안 듣는다는 얘기죠. 이 똥꼬집이 바로 뭐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들은 크면 클수록 질량이 커지니까 관성도 커진다, 똥꼬집도 커진다. 엄마 말 그렇게 안 듣는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울 때 그렇게 외우세요. 니들은 클수록 말을 안 들어.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같은 속력으로 달리는 버스와 택시 중 질량이 큰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기 어렵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운동하는 성질이 더 강하다. 운동 관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하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오늘 할 얘기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얘기야. 나 요새 니들이 주변에서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개 짜증나는 하나가 있어. 뭐 얘기하는 건지 알아? 킥보드. 잘 써? 자, 킥보드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킥보드를 2명, 3명을 타고 킥보드 아무리 땡겨봤자 이 시속 25km야. 맞아요? 되니? 근데 한 명 타는 게 원래 합법이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2명이고 2명이 아니라 3명이 되면 어떻게 돼? 질량이 커지죠. 그런 상태에서 쭉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앞에 차가 오던지 그치? 앞에 사람이 있던지 그럼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나는 계속 운동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는 성질이 있겠지?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딱 밟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운동관성 때문에 내 몸이 앞으로 쏠릴 거야. 맞아? 근데 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게 한 명 타는 것보다 세 명 탈 때가 더 크겠지. 그치? 그래서 대형 사고죠. 앞으로 쏠리니까. 맞아요?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뭐가 있지? 안전벨트. 맞아? 내가 앞으로 딱 가면 누가 여기에서 딱 잡지. 어디가 이 새끼야 이러고. 맞아? 그 다음 앞으로 간다 치더라도 혹시 앞에 있는 녀석한테 부딪힌다 치더라도 그 사이에 에어백이라는 게 빡 터져요. 이따가 에어백 원리도 배울 거야. 근데 전동 킥보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안전벨트 있어요? 없어요. 에어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몸이 날아가요. 그렇지? 근데 내 몸이 날아가는데 문제는 내 몸이 날아간 상태에서 바닥에 도착할 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지? 떨어지다 보면 포물선 운동을 할 때 떨어질 때 보면 바닥은 무조건 시멘트야. 맞잖아. 그치? 그때 진짜 죽다 살아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최소한이 부러지는 거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최소한이 부러지는 거야. 나 주변에서 팔 두 개 다 부러진 애들 엄청 많이 봤어. 여학생 때. 여기가 나가버린 거야. 팍팍. 그러지 마. 알겠어? 그냥 걸어 다녀. 그리고 탄다고 재밌게 딱 타지 마. 왜? 관성이 커져가지고서 무슨 일이 벌어져? 더 심하게 다쳐. 알겠니? 그래서 꼭 학교 시간 학교에서 공부 더럽게 못하는 특히 물리도 못하는 일반적인 녀석들이 꼭 전동 킥보드 그걸 2명, 3명, 4명이 타고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냥 아주 그러다 뒤질라고. 나는 솔직히 전동 킥보드 갖다 버려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니네 참고적으로 이 전동 킥보드가 100년 전에도 있었어. 100년 전에 있었어. 근데 100년 전에 있던 게 나 어렸을 때 없었다?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없애버리고. 그 당시에는 엔진으로 갔겠죠. 그러다가 다시 도입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 막 니네 그 한문철 아저씨 거기 많이 보지 않았냐? 막 공중으로 뜨고 막 그러다 즉사하고. 그러고 싶어요? 절대 전동 킥보드 타지 마세요. 그냥 타슈. 알겠니? 자전거는 타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도 까질 수는 있어. 부러지진 않아. 알겠니? 까지는 게 낫겠어? 아니면 부러지는 게 낫겠어? 민채야. 그렇지, 까지는 게 낫겠지. 그럼 넌 까진 년 되는 거야. 알겠죠? 맞죠? 자, 부러지지 말자. 자, 그 다음 관성의 현상이라고 돼 있어. 이 관성의 현상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이겁니다. 누가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게 핵심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짜임이 영인 녀석을 찾아라.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정지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는 관성이라고 돼 있지. 이런 관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선화 정지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는 관성이라고 했어. 이런 관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운동관성이라고 해요. 좀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내면요.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을 구분해서 문제 풀어라. 이런 문제도 나와요. 좀 알아둬라.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여기 있다. 자동차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버스 손잡이는 무조건 이렇게 있겠지. 당연한 거지. 쓰는 거 아니에요. 됐어? 자, 근데 지금 현재 버스 손잡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맞아? 이때 이 버스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요.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휜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휘었다? 그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이 힘은 물체가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하잖아. 관성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관성력이라고 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관성력.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관성력. 이때 이 관성력은 항상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 지금 현재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관성력이지? 그러면 이 버스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어느 쪽으로 힘 받았다고? 왼쪽으로 힘.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관성력은 외부에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고 이게 10N이면 10N, 20이면 20, 30이면 30이야. 됐어? 됐어?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 요 힘과 요 관성력은 무슨 관계라고?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해요.
한 번만 쓸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자, 그다음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의 여기가 운전기사 아저씨가 타는 부분이죠. 여기는 앞에 부분, 여기는 뒷부분이네. 맞죠? 그럼 지금 현재 앞에 야 그리고 너네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라. 야 버스는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둘 다. 뭐라고? 둘 다. 야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후진할 수도 있잖아. 띠리리리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우리 책에서 뭘로 나왔어? 앞으로 가는 것만 나왔어. 알겠니? 그러면 잘 봐. 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앞으로 가겠지. 정지에서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출발. 근데 그냥 출발이 아니라 급출발할 경우 힘이 커야겠죠? 힘이 크면 관성력도 커져. 그래서 관성력 커지니까 손잡이도 뒤로 오른쪽으로 사람도 오른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버스는 힘 받았어. 그다음 밑줄 쳐. 손잡이하고 몸이 힘을 받지 않았어. 힘을 받지 않아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거는 얘는 힘 받아서 운동, 얘네들은 운동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무슨 관성이라고 해? 정지 관성. 됐죠? 자, 그다음 이번엔 요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버스가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버스가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선 관성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 관성력. 그럼 관성력은요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버스는 어느 쪽으로 힘 받아야 돼? 오른쪽으로 힘 받아야 되지. 근데 버스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왼쪽. 잘 봐. 버스가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힘 받았어. 그럼 이거는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느려지는 거죠. 근데 이 느려질 때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지. 그렇지? 천천히 하면 이 힘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는 정도가 작아. 근데 급정거, 급브레이크를 밟어. 그러면 앞으로 확 쏠리지. 맞아? 그때 만약에 이 아저씨가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잡고 있던 손을 놓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으로 쭉 가면서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부르셨어요? 그치? 인사하러 가는 거죠. 야,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른 점. 선생님 어렸을 때 니들 나이 때 그 버스 타고 다녔을 때 정말 달랐던 점이 뭐냐면 일단 버스 높이가 낮았어. 나 정도 키였어도 내가 거의 뭐 천장에 달 정도니까 손 이렇게 하면 천장에 닿았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내가 키가 큰 줄 알았어. 아무튼 그랬었고, 그다음 두 번째 버스에 에어컨 따위는 없다. 버스에 에어컨 따위는 없어. 선풍기나 있었어. 그다음 버스가 중간중간에 잡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었어. 그리고 맨 뒤가 문제였어. 지금은 맨 뒤가 한 칸 높아가지고 중간에 H 모양으로 돼가지고 앞으로 쏠려도 그거 잡으면 되잖아. 옛날엔 그런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고 그냥 일자로 그냥 다 플랫. 맨 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아저씨가 하고 있다가 앞에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진짜 거짓말하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까지 굴러가.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웃지마! 그렇게 굴러갔던 애가 바로 나예요. 알겠니? 이제 개쪽팔려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도 역시 힘받은 건 누구야? 버스가 힘받았고요. 손잡이하고 몸 얘네들은 어떻게 됐다? 힘을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왼쪽으로 운동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손잡이와 몸이 운동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물이 들은 비커를 우리가 설명할 건데 일단 이 녀석이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으면 이건 쓰지 마.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있겠지. 쓰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요 비커가 든 수레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으면 수레 안에 있는 비커 안에 들어있는 물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아래쪽으로 뭐가 존재해서? 중력이 존재해서. 맞니?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따가 다시 써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있어. 잘 봐. 지금은 현재 이렇게 수면이 돼 있지. 맞아요? 수면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쪽으로 힘이 생겼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봐봐. 원래 아래쪽으로 힘 받았던 애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힘을 받게 돼 있는 효과로 바뀐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여기는 껌댕이에 오른쪽으로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아래쪽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지면 아래쪽으로 힘 받고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오른쪽 먼저 받고 아래쪽 받았다. 또는
아래쪽 받고 오른쪽 받았다. 그럼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니까 이런 식으로 힘 받았다라고 해도 되겠지. 맞아? 그래서 지금 현재 봐봐. 아래쪽 힘 받았던 게 파란색 쪽 힘으로 바뀌려면 빨간색 힘이 존재해야 돼. 이 빨간색 힘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관성력. 그럼 관성력이 존재하려면 관성력은 작용한 힘의 반대.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한 힘은 이거.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야? 급출발에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됐어?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필기 좀 해줄게. 잘 봐라. 지금부터 이제 필기하세요.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야. 됐죠? 이쪽으로 힘 받은 거야. 정지한 녀석이 왼쪽으로 힘 받았으면 출발입니다. 그럼 현재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데코레이션 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뭐야? 중력. 맞죠? 그럼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뭐가 존재해? 관성력. 관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중력하고 관성력이 합해져서 이렇게 되겠지. 좀 마음에 안 든다. 에이 삐뚤어졌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얘가 이렇게 되겠지. 요거 얘들아 봐봐. 이거하고 90도가 돼야 돼. 이렇게 90도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 파란 심은 중력에다 관성력이 더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관성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힘이 없으니까 얘는 점점 이렇게 되겠지.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역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가 현재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존재하는 게 뭐야? 중력. 됐죠? 그 다음 여기서는요. 관성력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렇게 관성력이 존재하죠. 그럼 관성력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요 녀석을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야 되겠지. 힘의 반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파란색 힘은 중력 더하기 관성력.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 갑자기 출발할 때 여기 있는 물이 관성을 유지하는 거. 수레가 갑자기 멈출 때 멈추려면 왼쪽으로 가던 녀석이 전부 오른쪽으로 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멈출 때 물이 앞으로 쏠린다? 역시 여기서도 물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물은 정지관성, 여기 있는 물은 운동관성입니다. 됐죠?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실험하다가 사고 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실험한다. 그런 뜻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눌 거야. 반띵 딱 이렇게 나눕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5점에서 현재 여기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할 거다. 거대한 냉면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됐죠? 내가 현재 요 높이 한 지상으로부터 1m라고 칠게. 1m 지점에서 우리 어떤 공을 하나 탁 놓게 되면 얘는 요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야. 맞아? 그러면서 현생이 별표한 요 지점에서 운동이 최대. 다른 말로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속력이 최대. 맞아?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었어. 됐죠? 그러면 이제 마찰이나 공기저항, 손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가 곧 뭘로 바뀌어야 돼?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지. 현재 몇 미터 내려왔어? 1m 내려왔잖아. 그럼 몇 미터 올라가야 돼? 1m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1m 올라갈 거야. 두루루룩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현재 1m 내려오면 1m 올라갑니다. 이해됐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쪽은 그대로 놓고 나머지 한쪽을 빰빰빰빰 하면서 핀 거야. 됐어? 펴서 지금 잘 봐. 얘가 1m 내려오면 얘 몇 미터 하고 올라간다고 했어? 1m 올라간다고 했지. 그러면 1m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신기한 건 뭐야? 높이는 똑같지만 이동거리는 멀어졌잖아. 이동거리가 멀어져도 현재 있는 운동 에너지는 똑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뀌기 위해서 1m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이 B를 또 C로 이동거리를 더 늘려줄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역시 올라가 눌러가? 올라가. 왜? 마찰이나 공기저항 손실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바로 뭐야? 1m 내려왔으니까 1m 올라가야겠지? 근데 1m 올라가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무한하게 긴 거야. 언제 1m가 나올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되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봐. 얘가 여기부터 0부터 출발합니다. 0, 1, 2, 3, 4, 5 m/s가 됐어. 5m/s에서 원래 원칙적으로 A, B, C로 가면 5, 4, 3, 2, 1, 빵 이렇게 돼야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0, 1, 2, 3, 4, 5 계속 가겠지. 언제까지 간다? 1m 올라갈 때까지. 근데 1m 올라갈 높이가 없으면 영원히 갈 거야. 이거 진짜 실험할 수 있어 없어? 실험 불가지. 왜? 실제 지구상에서 마찰이 영인 구간이 있어요? 아니면 공기저항 무시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당시엔 과학기술이 허접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나 생각이 가능하지 실제 실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맞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실험했다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 여기 있는 D점입니다. 여기 있는 D점이 뒤지게 중요한 거야. 요거 별표해 놓으시고 요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영원히 운동하는 구간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써? 계속 운동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 계속 운동하는 구간이 바로 등속 직선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 처음에는 힘을 받아 운동을 했다. 그치? 처음에 운동하는 녀석은 계속 운동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해라.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부터 여기 구간은 힘을 받은 구간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죠. 그쵸? 여기 힘 받았어. 그 다음 별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 힘을 받지 않은 구간이야. 그래서 써놓을 거야. 이거 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됐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잘 봐라. 요거 빗면이지. 요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맞아? 그럼 요거는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배울 거야. 이런 빗면들이 이런 빗면들이 이런 빗면들이 연속적으로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물체는요. 아래쪽으로 중력받지. 그치? 근데 아래쪽으로 중력받지만 아래쪽으로 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빗면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성분 때문에 이 성분에 힘이 생겨. 이런 걸 전문용어로 빗면 힘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 다음 요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 무게 mg라고 하죠. mg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값만 곱하면 요 빗면 힘을 구할 수 있어. 이거는 물리학 2에서 1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 운동 방향 빗면 방향이니까 이쪽.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겠지. 그렇죠? 운동이 일정하게 빨라지면서 점점 빨라져 여기까지 빨라진 거야. 됐죠? 그 다음 현재 여기는 플러스 힘입니다. 빨라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A, B, C 얘네도 힘 받아. 근데 힘을 받긴 받는데 어떤 힘이야? 마이너스 힘이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얘는 내려올 땐 빨라지고 올라갈 땐 느려지고 맞아? 하지만 여기 있는 D 구간만 유일하게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하던 녀석이 나중에 힘을 받지 않더라도 계속 그 상태 유지해서 운동한다.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운동완성이야. 됐죠? 요거 적어놔. 5에서 여기까지는 플러스 힘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A, B, C 구간은 마이너스 힘 느려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 D 구간만 힘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운동완성 얘기다. 그럼 D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관성과 안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관성하고 안전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돼 있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다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치? 그래서 우리 몸이 다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동차 안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 중에 가장 기본 이건 싸구려 차나 비싼 차나 모두 다 들어있는 거 바로 뭐예요? 뭡니까? 안전벨트죠. 맞잖아. 싸구려 차는 에어백 없는 거 알지? 아주 옛날 차 중에서 에어백 없는 차들도 많았어. 요새는 에어백도 운전사 거기 핸들에 있는 그 핸들 에어백 같은 건 필수야. 알겠니?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그건 무조건 꼭 들어가 이 정도야. 왜? 없는 것보다 낫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부터 볼게요. 안전띠와 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물체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밟어. 그러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힘받는 거지. 그럼 요 타고 있는 이 사람은 자동차가 힘받는 거지 사람이 힘을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 맞아? 만약에 이때 그냥 튀어나가게 되면 앞유리를 뚫고 범퍼를 지나 밑으로 깔린 다음에 내 자동차가 안 멈췄기 때문에 내 자동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지.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 알겠니?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 개그맨, 나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개그맨 한 명 이래서 죽었어. 자기 차에 깔려서.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급이라고 하면 돼. 유재석급은 아니고요. 이수근 정도? 그 정도 되는 유명한 개그맨이 그때 당시에는 안전벨트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하다가 자기 차에 자기가 깔려 죽은 경우가 있어. 그러다가 2000년 초반 그때부터 안전벨트 안 하면 벌금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나 우연히 엄마나 아빠 중에서 아직도 안전벨트 안 하신다 그러면 니들이 잔소리 좀 하세요. 알겠니? 안전벨트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게 되면 사람이 관성 때문에 왼쪽으로 튀어나가는 걸 어디가 있을게 하면서 막아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안전벨트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 안전띠와 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띠는요 운동 관성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안전띠와 관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운동 관성 이걸 써주시면 되죠.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다. 얘들아 여기에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지? 여기 목 받침돼 있지. 급출발하면 모가지가 어떻게 돼? 뒤로 꺾이지. 맞지? 근데 위에 목 받침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 확 꺾여 버려요. 목 받침대가 있으면 탁 걸려 주잖아. 맞죠? 그런 것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거는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갈게. 내가 이 줄을 잡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손에 작용했던 힘이 B를 잡아당기고 B가 돌덩이 잡아당기고 돌덩이가 A를 잡아당길 거야. 맞아요? 됐니? 자, 여기서 잘 봐라. 잘 봐.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A입니다. 여기 있는 A는요. A는 무슨 힘이 이게 졸고 있어. 이 녀석이. 자, B하고 A하고 작용한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 사람이 B를 잡아당길 거야. 그렇죠? 그다음 지구가 돌덩이를 잡아당깁니다. 그렇죠? 맞아? 여기 있는 검둥이는 뭐야? 사람이 잡아당긴 힘의 크기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빨갱이는 뭐에 해당돼? 지구가 돌덩이를 잡아당기는 돌덩이의 무게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A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 선생님이 손으로 짚은 요 A 구간에 작용하는 힘은 돌의 무게에다가 더하기 사람의 힘이지. 맞죠? 맞잖아. 근데 여기 있는 B에만 작용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B에만 작용하는 힘은 돌덩이 힘은 없고 사람의 힘만 적용할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줄을 잡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이게 커지지. 이게 서서히 커집니다. 그럼 이것도 커져. 돌덩이의 무게는 일정해. 그럼 잘 봐. 얘하고 얘가 똑같은 상태에서 A 부분은 돌덩이의 무게까지 지탱해야 돼. 그럼 힘은 누가 더 커?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크지. 맞지? 맞아? 그러니까 어디가 끊어지겠어? A가 끊어집니다.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디가 끊어진다고? A가. 그런데 내가 이걸 잡고 확 잡아당겼어. 그럼 확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 B만 힘을 받아. 그러면 B만 사람의 힘을 받아서 B만 딱 끊어지고 A 부분은 힘을 받지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갑자기 잡아당기면 B만 힘을 받았기 때문에 B만 끊어지게 되고 A는 그대로 멈춰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덩이가 계속 가만히 있으려는 정지관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빨리 당기면 B, 천천히 당기면 A.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갑자기 잡아당기면 B, 천천히 잡아당기면 A. 그래서 천갑 또는 갑천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관성과 안정까지. 자, 이제부터는 필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건 나중에 할 거고요. 책은 이따가 확인차 볼 거고 지금부터 우리는 칠판 수업을 할 거야. 잘 봐. 선생님은 필기 하러 갈 때 하시면 돼. 그때가 필기 쉬는 시간이야. 그때가 쉬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설명 위주로 들으셔야 됩니다. 뭘 위주로? 설명 위주. 잠바 좀 앞에 좀 열까? 윤서야, 히터 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뭐 배울 거다?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운동량과 vs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자, 얘들아,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은 언제 다 써먹는 거냐? 앞으로 머릿속에 팍 박아주세요. 운동하는 물체가 부딪힐 때 써먹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운동하는 물체가 뭐 할 때? 부딪힐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충돌할 때. 알겠니? 그럼 충돌하려면 혼자 있으면 충돌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분명히 또 다른 물체가 하나 더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벽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또 다른 물체라든지. 아니 맞냐? 자동차가 한 대야 두 대야? 두 대. 오케이? 아니면 자동차 한 대야 벽 하나. 알겠니? 이런 식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반드시 충돌할 때 써먹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두 종류 이상 나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 두 개, 물체 두 개, 아니면 자동차 하나하고 벽 하나 이런 식이라도 꼭 나와야 돼. 그 충돌할 때 우리가 반드시 써먹어야 될 용어가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조심할 거. 니네 미리 좀 얘기할 건데 운동량과 운동에너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는 다 전혀 다른 개념이야. 자, 우리는 오늘 운동에너지 개념은 배우지 않아요. 알겠니? 운동량과 충격량 배울 건데 얘네들 전부 어떤 애들이냐?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걸? 벡터야. 뭐라고? 벡터야. 또 뭐지? 다 까먹었어 이 새끼들. 얘들아, 물리량에는 두 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 크기만 따지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스칼라. 알겠어? 그 다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따지는 값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지? 벡터. 크기만 따지는 값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 이동거리, 속력. 방향 따지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 변이, 속도, 가속도, 힘. 맞아? 얘네들 전부 뭐라고 했어? 벡터입니다. 그럼 벡터기 때문에 크기 따져야 돼, 방향 따져야 돼, 둘 다 따져야 돼. 둘 다 따져야 돼. 그래서 너희들 이 운동량과 충격량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야 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거 안 따졌다간 조투더망. 알겠니? 자, 지금까지는 방향 따지는 문제 하나도 안 나왔죠? 이제부터 방향 안 따지면 조투더망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즉 문제를 딱 봤을 때 물리 문제에서 무조건 부딪히네? 그치? 그림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부딪혔다는 문제가 나온 거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 오른쪽 플러스 잡고요. 왼쪽 마이너스 잡으세요. 알겠니? 아니면 문제에 따라 물체가 처음부터 왼쪽으로 다 운동했대. 그치? 그러면 왼쪽을 플러스 잡으면 되는 거고 오른쪽 마이너스 잡으면 되겠지. 알겠니? 플러스 마이너스는 니들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거 니들 마음대로 잡았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 잡아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충돌할 때 이 운동량의 정의가 뭐냐? 운동의 효과야. 뭐라고? 충돌할 때 운동의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운동의 정도, 운동의 효과, 운동량이라고 불러. 그럼 충격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충돌할 때 충돌의 효과, 충돌의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못 알아듣니까 지금부터 알려줄게. 야, 이거 전부 부딪히는 얘기 아니야. 그치? 부딪힌다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 지우개 하나만 줘. 너 졸기 때문에 내가 승질 나가지고 너 던지려고. 자, 내가 여기 졸고 있는 서연이 앞에서 요 지우개를 던질 거야. 너 지우개 무서워? 던져봐 던져봐 이러고 있지. 던져봐. 에이, 지까지 던져봤자 아프겠어? 이거지. 그치?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벼운 녀석도 마하 5.6의 속도로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마하 5.6의 속도로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너 대가리 빵꾸나. 너네 요만한 질량 한 5g짜리가 총 끝에서 나가거든? 그게 총알의 무게야. 총 끝에서 나갈 때 시속 한 얼마 정도? 마 1은 안 돼요. 알겠니? 그 정도로 된 녀석이 우리의 대갈통에 빡 꽂힌다면 대가리 뚫리는 거 알지? 맞아? 아무리 가벼운 녀석도 겁나 빠른 속도로 얘가 나한테 온다면 부딪힌다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그치? 그 다음 더 무섭게 해줄게. 이 녀석을 내가 마법을 가해가지고 볼링공처럼 부풀어 올린 거야. 질량을 크게 만들었어. 그 다음 볼링공 가지고 내가 던질 거야 너한테. 너 이 새끼 저 졸면 너 이거 던질 거야? 그럼 너 뭐라고 하겠니?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좀 왜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을까? 맞지? 바로 이거야. 잘 들어. 내가 어떤 녀석을 니들한테 던져가지고서 니들을 맞추려고 했을 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말로 하세요. 뭐라고 할까? 첫 번째 가벼운 새끼, 무거운 새끼. 무거운 새끼. 질량이 큰 새끼. 그 다음 두 번째 빠르게 던질 때, 천천히 던질 때. 빠르게 던질 때죠. 야,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야,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이 아니라 볼링공 가지고 내가 니를 찰 거야. 알겠니? 볼링공. 그리고 내 다리는 무쇠다리야. 알겠니? 자, 무쇠다리로 니들한테 독수리 슛 하고 빵 쳤어. 저기 용준이가 골키퍼야. 너 받을 자신 있어? 받을 자신 있어? 나 같으면 도망가겠다. 왜? 펀칭 하면 주먹 날라가.
그치? 가슴으로 트래핑하면 갈비뼈 골절. 그쵸? 헤딩하면 대가리 박살. 맞잖아. 그치? 이거 무서워 안 무서워? 아무리 천천히 가도 볼링 공격은 무섭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운동량에서 운동의 효과가 바로 뭐냐? 어떤 녀석이 나한테 부딪히게 됐을 때 나를 얼만큼 아야하게 만드느냐? 그 충돌할 때 운동의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전에 배웠죠? 어떤 녀석이 나한테 부딪힐 때 무섭다고? 첫 번째 무거운 새끼, 질량 큰 놈. 두 번째 속도가 빠른 놈. 그래서 이 우리가 운동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곱해. 나 방금 전에 뭐라고 썼지? 속력이라고 썼어요? 속도라고 썼어요? 속도라고 썼지.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이거 나 한글로 써줬지. 그치? 왜 한글로 써줬을까? 니들 나중 되면 이게 M이다, 이거 V다, 이거 P거든. M은 누가 봐도 질량인 거 알아? 근데 V가 속력인지 속도인지 니들이 많이 까먹어. 그래서 나중에는 MVP, MVP 이런 식으로만 외우거든. 그렇게 외웠다가 조투더망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로 먼저 외우시고 나중에 숙달이 되면 그때 MVP로 바꿔. 알겠니? 처음부터 MVP로 외우지 마. 오케이? 됐어? 나 분명 질량 그 다음 뭐라고 썼어? 속도라고 썼지. 속도라고 썼으면 이거 방향 따져 안 따져? 따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따질 거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아이씨, 다 했어. 마음에 안 들어, 다 했어.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다 했어. 다 했을 거야. 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게 되는데, 속도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따지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해.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야. 알겠니?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됐어? 그럼 단위를 살펴볼 건데요. 질량 단위는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 다음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을 써요. 그럼 운동량 단위는 뭐 하면 돼? 두 개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죠? 내가 니들 얘기했죠. 단위는 숫자처럼 취급해. 나눌 수 있으면 나눴다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나눠지지가 않지. 그치? 그냥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컨이야.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5m per sec로 달렸어. 그 다음 2kg짜리가 이번엔 왼쪽으로 5m per sec로 달렸어. 되니? 이거 운동량 크기는 똑같죠. 하지만 운동량 값은 차이가 나죠. 왜?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거든. 됐어?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니까 플러스 10kg 미터 퍼 세크라고 쓰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5라고 쓰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니들 실제 문제 풀면 이렇게 나와요.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불러. 뭐라고? 민차! 졸고 있어 이 새끼가. 뭐라고 나온다고?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나와. 얘들아, 크기만 물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써요, 신경 꺼요? 신경 끄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운동량의 크기는 이라고 하면 10만 쓰시면 돼. 이건 당연히 10이겠죠. 아시겠니? 니네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아, 맞다.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운동량의 크기는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럼 뭐만 따지라고? 뭐만 따져? 부호 빼고 숫자만 따지라고. 충격량의 크기는 그것도 역시 부호 빼고 숫자만 따지라고. 저기 누가 종이 떨어뜨렸는데? 어떤 놈이냐? 에라이씨.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라는 거 배워봤고요. 그 다음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충돌했을 때 충돌의 효과, 충격의 정도야. 내가 얼만큼 많이 아프냐, 조금 아프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은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진짜 대지게 맞았어. 진짜. 아우, 진짜 이유 없이 맨날 때려 진짜. 니네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 남자니까 그렇죠? 아니, 여학생들도 많이 맞았어. 남자도 많이 맞았지, 여자도 많이 맞았지. 내가 기억하는 정도면 2000년대 초반 핸드폰이 발달돼 가지고서 학교에서 두드려 맞는 거를 애들이 핸드폰 들고 영상을 찍어. 그걸 MBC 전국 뉴스에서 방송하기 전까지
진짜 학교에서 진짜 살벌하게 때렸다. 학교에서 얼만큼 두드려 맞았는지는 너희 엄빠들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요. 그렇게 맞고 나서 집에 가서 한마디도 못했어. 왜? 더 맞아. 엄마 아빠한테 더 맞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학교에서 두드려 맞았겠지 이러면서. 알겠니? 그래서 진짜 심심하게 맞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시험 봤을 때 몇 점 이하 나와. 너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이런 식으로 맞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플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맞고 어떻게 하면 데미지가 좀 적게 맞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 잘 들어.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느냐? 맞은 얘기는 이것 때문에요. 충격량이 얼만큼 크냐 작냐 이걸 따질 건데요. 잘 들어. 니들이 갑자기 옛날 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옛날 학교를 다닌다고 치자. 윤서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고르래. 자, 1초에 100대 맞을래? 아니면 한 대 세게 한 대 맞을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니까 뭐야? 약하게 오래 맞을래? 한 대 세게 짧게 맞을래? 어떻게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양자택일할 경우가 있어. 어떨 때 내가 제일 많이 아플까? 아주 세게 오랫동안 두드려 맞으면 뒤지기 일보 직전이지. 맞아? 됐지? 바로 이거야. 오랜 시간 동안 센 힘으로 맞으면 나 죽기 일보 직전 된다. 맞니? 바로 그게 바로 충격량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충격량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충격량은요 언제 무진장 아프냐? 큰 힘으로. 그 다음 오랜 시간 동안 맞으면 바로 뒤지게 아파요. 됐어? 그래서 이 충격량은요 우리는 어떻게 쓰냐? 힘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기호로 쓰면 I라고 합니다. 인테서티 약자야. F 곱하기 T다 라고 하거든. 근데 얘들아, 이것도 역시 한글로 먼저, 알겠니? 한글로 먼저 외우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따질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시간, 앞으로 시간, 뒤로 시간, 그런 거 없지. 하지만 힘은 오른쪽 왼쪽 방향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지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힘의 방향이 곧 충격량의 방향이에요. 이 힘의 방향이 곧 충격량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 안 썼구나.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 방향 그대로 충격량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이것도 안 썼어요.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 따져야 돼. 자, 이제 우리 단위를 살펴볼 건데요. 이 힘의 단위는 누가 뭐래도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뉴턴. 시간 단위는 S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세크. 됐어?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 뉴턴에다가 세크를 곱해서 뉴턴 세크가 되겠죠. 턱, 똑바로 앉아. 네가 자꾸 그러니까 졸고 있지 이 새끼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눈치 빠른 애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 지금 현재 뭐가 있지? 힘이 있지. 그치? 잘 봐. 지금부터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힘이 있다고 했다. 니네 이 충격량은요 I라고 쓴다고 했지. 힘은 어떻게 쓴다고 했지? F. 시간은 어떻게 쓰죠? T. 그냥 보세요. 그럼 F는요 아까 우리 뭐 배웠어? F 임마라고 배웠었지. 질량을 가진 녀석이 힘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임마. MA가 생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M 곱하기 A 곱하기 T네? 그러면 A의 뜻이 뭐라고 했어? 시간당 속도 변화. 맞아? 그럼 시간당 속도 변화니까 요 A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시간당 T당 속도 변화?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나처럼 구하라고 했지. 그럼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없어지고 사라지네? 맞아? 됐어? 그러면 결국 남은 건 뭐만 남았어? 질량에다가 가로 열고 V-V0. 이걸 한 방에 우린 뭐라고 쓸 수 있어? 델타 V라고 써도 돼요. 맞아?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질량 곱하기 속도는 아까 뭐라고 했지? 운동량.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의 변화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델타 P라고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뭐냐? 이 두 개의 상관관계야. 그래서 여기서 꼭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둘, 마지막 세 번째야. 바로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거 깨끗하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나와. 충격량은 이게 무슨 기호야? 이게 무슨 기호야?
변화량. 뭐의 변화량과 같으냐?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난 분명히 뭘 써줬죠? 이걸 써줬죠. 니네 충격량 이꼴 운동량 땡. 무조건 틀려. 충격량 이꼴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 변화량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변화량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겠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거 빼주면 된다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나처럼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한다고? 나처럼. 다시 한번 어떻게 구한다고? 나처럼 구하는 거야. 까먹지 마. 이게 바로 요거 꼭 알아야 될 공식 1번, 2번, 3번이야. 됐어? 아직 필기 다 안 끝났어요. 자, 이따가 필기할 때 요거 하시고 밑에다 그래프 그리시고 요거 하시고 밑에다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지금부터 그래프를 선생님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그릴 거야. 자, 여기 시간에 따라 운동량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도 역시 시간에 따라 힘 그래프가 있습니다. 됐죠? 자, 두 개의 그래프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이렇게 됐다가 여기를 중심으로 뜨르륵. 됐죠? 그 다음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뜩 이렇게 됐다가 뜨르륵. 됐죠? 똑같은 그래프예요? 다른 그래프예요? 다른 그래프죠. 뭐가 다르죠? 시간은 똑같은데 Y축이 다르지. 여기는 운동량, 여기는 힘. 되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상 니들 내가 얘기한 거 있었지. 그래프 나오면 뭐 물어본다고? 기울기 아니면 아래 면적. 그럼 기울기하고 아래 면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면 뭘로 따지라고 했어? 단위. 뭘로 따지라고? 단위. 그러면 여기는 시간 단위니까 여기는 세크. 여기는 운동량이니까 뭐가 되겠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맞죠? 되니?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뭡니까? 라고 한번 묻게. 기울기는 x분의 y네. 그쵸? 그러면 x분의 y인데 x는 세크, y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주지. 그럼 뭐가 나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와. 됐어? 그 다음 기울기 아래 면적은 무엇입니까? 안 따져요. 왜 안 따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야. 그럼 세크 약분되니까 킬로그램 미터야. 야, 질량에다가 거리를 곱한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만 따집니다. 근데 기울기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왔거든? 이게 뭘 뜻하지? 빨리빨리 생각해봐. 이게 뭘 뜻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뭘 뜻해? 그걸만 알면 여긴 게임이 엄청나게 쉬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뭐하고 동격이냐? 같은 값. 이걸 찾아야 돼. 비슷해. 뉴턴이죠. 뉴턴이죠. 잘했어. 킬로그램이 m 질량, 미터 퍼 세크 제곱이 a의 질량. 아니, a의 단위. 말 잘못할 뻔했다. 질량 단위, a의 단위. ma 단위잖아. 아, 얘가 뉴턴이야. 즉 힘의 단위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기울기가 뭘 의미해? 뉴턴을 의미해. 뉴턴이 뭔데? 힘이요. 그래서 해석 이렇게 하는 거죠. 동동동동동동동. 잘 봐.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 일정, 힘 일정. 맞죠? 맞잖아.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힘 받은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는 뭐라고 한다? 힘이 일정하다.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들아, 힘이 일정하니까 이건 무슨 운동? 등가속 운동. F 임마 M이 일정한 상태에서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 일정. 맞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기울기가 없네. 기울기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 힘은 없지만 처음에 운동했잖아. 그럼 얘는 계속 운동하겠죠? 무슨 운동? 등속 직선. 가속도가 0. 맞죠? 됐니? 이렇게 잡는 거야. 이해됐냐? 이해됐어? 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 숫자 써줄게요. 숫자 써주는 게 훨씬 낫겠지? 그렇지? 숫자 써줄게. 얘는 2초. 여기는 띵띵띵띵띵띵 10kg 미터 퍼 세크. 자, 그럼 기울기 얼마니? 2분의 10이요. 맞죠? 그럼 몇 뉴턴? 몇 뉴턴? 5뉴턴. 아, 그럼 얘는 5뉴턴의 힘이 일정할 거야. 맞지? 해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아까 우리 뭐 배웠어?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다고? 운동량의 변화량. 자,
처음 물체는 속력이 얼마였었지? 0이요. 맞죠? 0이요. 처음 운동량 0이다 그렇다면 질량이 얼마건 간에 그 다음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10이요. 맞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10이죠. 그치?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인데 이게 생기려면 뭘 받아야 돼? 충격량을 받아야 돼. 그럼 충격량을 받으려면 힘에다가 시간 2초 동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간 2초 동안에 힘 받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F가 얼마야? 5요.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원래 푸는 방법이야. 알겠어? 그런데 우린 이거 몰라도 이 그래프만 해석해서도 바로 튀어나 안 튀어나? 튀어나오지. 그래서 실전에서 공부 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 그래프 나와 저거 신경 안 써. 그냥 바로 배워요. 약분해서 기울기 5 그럼 힘 일정 등가수 운동이네. 됐죠? 그 다음 기울기 없으니까 힘은 0뉴턴. 됐지?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자, 이 오른쪽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것도 선생님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게. 여기가 2초. 여기가 동동동동동 10뉴턴. 그 다음 얘는 여기까지 할 거야. 얘는 4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 기울기 뭐예요? 그 다음 아래 면적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치? 그럼 기울기 뭡니까? 라고 하면 뉴턴을 세크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얘는 단위가 뉴턴, 얘는 단위가 세크니까. 맞아? 되니? 근데 뉴턴을 세크로 나눠줘? 뉴턴 퍼 세크? 그런 건 없어요. 여기 기울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럼 뭘 따지겠니? 아래 면적. 그럼 아래 면적은 뉴턴에다가 세크를 곱하면 되니까 뉴턴 세크? 뭐죠? 충격량. 뭐라고? 충격량. 맞아? 그래서 이걸 충격량을 우리가 0에서 2초까지 충격량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면적 구하시면 되는 거고 0에서 4초까지 충격량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면적 구하시면 되는 거지. 맞냐? 그럼 내가 이런 거 문제 풀 때 좀 빨리빨리 푸는 방법 알려줬지. 어떻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2 곱하기 10 나누기 2 하시면 되는데 0에서 10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그냥 가운데 값 5로 일정하다 놓고 5 곱하기 2에서 10. 맞아?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10에서 20. 그럼 얘는 충격량 얼마야? 30뉴턴 세크지. 맞아요? 얼마라고? 30뉴턴 세크.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에서 실제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질량이 2kg인 녀석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그 다음 얘가 몇 초 후? 4초 후에 2kg인 녀석은 얼마의 속력으로 가요? 이게 질문이야. 이렇게 질문이야. 그러면 얘가 정지한 녀석이 4초까지 힘을 받아서 충격량이 생겨서 운동량이 변한 거 아니야. 그때 충격량이 얼마라고? 10 더하기 20에서 30. 맞죠? 요 아래 면적이 얼마 나왔다고? 충격량 30이에요. 30뉴턴 세크. 그럼 충격량은 뭐라고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돼. 근데 처음은 0이잖아. 그럼 나중 게 얼마가 되면 돼? 30. 그럼 2에다 얼마 곱하면 30 나와? 15요. 정답은 15m/s. 이렇게 푸는 거죠. 됐어? 근데 니들 과정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이 거의 대부분이 정지야. 그러니까 니들은 처음은 안 보고 나중 것만 보거든. 그러다가 허를 찌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가 5m/s였어. 뭐라고? 처음에 얘가 뭐라고? 5m/s. 그러면 처음 운동량 얼마니? 10이요. 그 다음 여기 30은 뭐라고 했어? 충격량이에요. 근데 충격량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했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준 게 30이란 얘기지. 그럼 얘는 얼마로 바뀌어야 돼? 40으로 바뀌어야 되지. 40 빼기 10은 30이니까. 맞아? 그러면 얘가 15가 아니라 정답이 20이 돼야 됩니다. 됐어? 되니?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바로 이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 것 같다.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 나처럼 구한다. 얘처럼, 쟤처럼, 처음처럼, 세로처럼, 나처럼. 알겠니? 나처럼 구하는 거야. 그래서 까먹지 마세요. 오케이? 자, 시간에 따라 운동량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만 따지고 시간에 따라 힘의 관계 그래프에서는 뭐만 따진다? 아래 면적만. 그 다음 너희들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건 안 쓸 겁니다. 설명만 합니다. 여기가 힘이고 여기가 거리고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돼. 이 아래 면적은 뭐니? 추억의 중3과학이야.
이건 뭐야? 이거하고 똑같은 그래프 아니야? 그쵸? 당연히 아니죠? 그치? 얘는 힘과 거리, 얘는 힘과 시간. 이건 무슨 그래프야? 그렇지! 이해를 잘했어. 이거 한일의 양이에요. 한일의 양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자, 하는 김에 이 얘기도 살짝 해줄게. 얘들아,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개념하고 운동 에너지 개념하고는 전혀 틀려요. 운동량은 충돌할 때 바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 거 따질 때 써먹는 값이고, 운동 에너지는요, 충돌한 후에 얼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얼만큼 일을 많이 했어요? 그치?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이런 거 따질 때 써먹는 값이야. 알겠니? 충돌 전과 후에 속도 변화를 따질 때는 우리가 운동량 개념만 배웁니다. 니네 운동 에너지 개념은 여기 안 나와요. 알겠니? 그리고 미리 좀 하나 알아둬라. 얘들아, 충격량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지. 그치? 이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요. 뭐라고? 항상 보존돼.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네. 마찰이나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만 보존되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는 다른 값이에요. 조지만 시켜. 어디 졸고 있어. 됐어?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동안에 필기하세요. 필기!